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그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불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딱 한 곳, 바로 중동의 그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위기 속에서 기회는 없는 건지 오늘 저희 경제야 날짜 라디오 TV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뉴스만 켜면 보시는 헤드라인일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100 간다. 뭐 이런 거요. 이게 그냥 의뢰하는 경고 같잖아요. 근데요, 이 한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속뜻을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체 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화약고가 된 걸까요? 지금 이 좁은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진짜 아슬아슬한 체스 게임 같아요. 이란이 우리 이제 이 해협 통제 강화할 거야 하고 선언하니까 미국이 바로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이란으로 가는 화물선을 공격해버렸죠. 지금도 실시간으로 막 드론이 서로 쫓고 보복 공격하고 와 진짜 누구 하나 먼저 눈 깜빡이면 끝장나는 그런 벼랑 끝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하나 딱 끼어들어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후 통첩입니다. 협상 제대로 안 되면 니네 주요 시설 그냥 다 날려버릴 거야 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한 거죠. 이건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싸우는데 그게 왜 우리랑 상관이 있냐고요? 바로 이 $100 유가라는 무시무시한 위협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글로벌 긴장이 여러분 지갑을 어떻게 텅 비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충격이 오는 곳은 바로 에너지 가격이죠. 보세요.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배럴당 $81에서 $88로 그냥 확 뛰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딱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값도 올랐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오가는 배들의 운송 비용, 그러니까 물류비가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사실상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 하나, 과자 한 봉지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보세요. 뉴욕 왕복 컨테이너 운임이 하루아침에 11만 2천 원이 넘게 폭등했다니까요.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뭐 나프타 가격 오른 거 절반 지원해주고 원유 운송비 할증료도 다 내주는 식으로 어떻게든 충격을 줄여보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좀 달라요. 딱 잘라 말하죠. 만약에 유가가 $100 진짜 넘어버리면 지금 이런 대책들은 그냥 임시방편일 뿐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돈의 흐름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죠. 그렇다면 그 기회,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대체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걸 발판 삼아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되게 간단한 개념에 있어요. 바로 비용 전가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재료값이 막 올라도 음식 가격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맛집 있잖아요.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여긴 이 돈 내고 먹을 만해 하면서 계속 찾아오는 곳, 바로 그런 기업을 찾는 겁니다. 연료비로 아무리 올라도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슬쩍 녹여낼 수 있는 힘, 이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시장의 돈의 흐름을 쫙 보니까 특히 두 개 섹터가 이 비용 전가 파워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해운 분야입니다. 펜오션 같은 회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오르면요? 그럼 운임 올리면 되지? 하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ESS입니다.
중동이 저렇게 불안해서 전력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 당연히 전기를 미리 저장해둘 배터리, 이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유가 오르니까 해운주, ESS 관련주 사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겁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분쟁은요,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방아쇠일 수 있거든요. 전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변수, 지금부터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로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의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양적 긴축 혹은 QT라고 하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 풀어놨던 돈을 다시 싹 거둬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 나오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는 저 멀리 호르무즈에서 들려오는 포성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총소리에 놀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거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이 불러올 금리의 변화라는 것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다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행동 계획, 최종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는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로 삼는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비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해운, ESS 같은 섹터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리스크가 뭔지 보려면 전쟁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채권 금리랑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위험 자산 비중은 좀 줄이고 방금 말씀드린 핵심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성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위기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 경제한 알자 라디오 TV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깊이 있고 더 도움되는 분석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